안녕하세요. 저는 주연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석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5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5월 모의고사 대비를 해서 작년 5월 기출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난이도가 작년 기준으로는 평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오늘 풀어보고, 사실 뭐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실력이면은 아마 100점을 노리는 친구일 텐데, 그런 문제 일단 갖고 왔고,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더라도 풀만 하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도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년 5월 모의고사 15번하고 3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1인 4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f0은 0이라는 걸 뽑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f'0이 1이라는 거를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죠. f'0. 자, 요걸 보고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자, 이 표면적인 수식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이제 알아봐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상수항을 나타내는 걸, 상수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지나는 점, 0,0을 지난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정보를 이용해서 둘 다 볼 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 보는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이제 그래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향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f'0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x 항의 개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상의 의미에서는 접하는 접선 기울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보, 단순한 정보지만은 깊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 선까지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이제 이런 문제를 보고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래서 봅시다. 다음에 보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을 시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gx라는 식은 자, x 또는 fx가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또는 관계고 gx가 연속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함수는 fx와 x 사이에 교점에서 갈아타는 함수죠. 자, 그래서 교점에서 갈아타는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요 정보를 사용을 할 때 당연하게도 이 그래프에 대한 접근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y는 x와 그리고 y는 fx 관계에 대해서 교점에서 갈아타는 함수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리는 거지 않을까. 연속성도 좋고, 이걸 수식적으로 풀어 나가기에는 fx 정보가 요 정도만 아니까 이제 조건을 보고서 더 봅시다, 일단. 자, 그리고 가조건을 보면은 리미트 x는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gx 빼기 g2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gx라는 함수는 x가 2일 때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죠.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다. 그러면은 자, 연속은 하는데, 연속은 하지만
연속은 하지만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갈아타는 함수에서 첨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겠죠.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야 되니까. 연속은 맞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일 수는 없고, 이제 미분계수가 없다고 했을 때 가능성 이제 불연속 또는 이제 첨점인데, 첨점이란 얘기죠. 특수하게. 그래서 이 x는 2라는 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첨점이 되겠다 이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방향이 더 맞겠죠. 일단 첨점 찾아야 되니까 fx y는 x 그려놓고 fx 4차 함수, 최고차항1의 4차 함수니까 개형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고, 그거에 이제 껴 맞춰서 그린 거겠죠. 이 조건 하에 껴 맞춰서 0,0 지나고 0일 때 접속의 길이가 1이니까 y는 x와 0,0에서 또 접하게 되고,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기 해석을 아마 이 방향으로 잘 하셔야 여기를 쭉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읽힐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식적으로만 써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수식적인 정보를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적인 접근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이거 가나 조건을 해석을 하셔야 여기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조건이 나 조건에서 보면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한 실수 a의 최소값 4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기함수 형태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gx가 y는 x 혹은 fx를 갈아타는 함수이기 때문에 y는 x를 그려놓고, 자, 그리고 0,0이 있을 텐데 0,0에서 자 보면 fx 0,0을 지나고 접하기 때문에 0,0에서 접속의 길이가 1이죠. 그럼 접한다는 얘기니까 4차 함수가 접할 때는 셋 중 하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가 있고, 아래에서 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뚫접이 있겠죠. 뚫으면서 갈 수 있는 접하는 선이 있겠죠. 되셨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또 2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2를 접하면 안 되고 통과를 해야겠죠. 여기 2라는 점이 있을 텐데 x가 2라는 점에서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뚫접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뚫으면서 접하게 되면은 요렇게 생기기 때문에 함수가 여기서 이제 교점이 생길 수가 없겠죠. x는 2에서 교점이 생겨서 미분 불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죠. 먼저 봐야 될 게 0,0에서 위에서 접할 때를 볼게요. 위에서 요렇게 접할 때, 요렇게 접하게 되면은 지금 2에서는 통과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은 갈아탈 때 첨점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를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기 때문에 또 뚫는 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경우라는 거 유추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해석을 하셨다면. 자, 그런 다음에 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죠. 지금 가조건만 사용해서 요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요 나조건을 보시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지금 최소값이 4라는 얘기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 형태여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기함수가 되려면 이 4차함수 죽었다 깨어나도 기함수 형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갈아타다가 4까지는 y는 x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자, 4랑 마이너스 4에서는 기함수를 만족을 해야 돼요. 됐죠? 그러고 나서 4까지만 기함수를 만족을 시키려면 갈아탈 때 갈아타지 않는 게 이렇게 쭉 가시면은 지금 요 나조건을 만족을 못 시키죠. 예를 들어 이렇게 쭉 가게 돼버리면 2까지가 기함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최소값이 4라고 한 거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이렇게 갈아타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한번 4에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 2에서도 보면은 가조건 때문에 미분 불가능하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사실 연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갈아탈 수는 없고 쭉 그려줘야겠죠? 요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될 겁니다. 요게 첫 번째 경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보면은 gx가 구하는 값이 모든 g3분의 g-2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경우가 한 가지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gx를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요 빨간색 gx 같은 경우는 그래서 fx 수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fx가 여기서 수식을 써내면 fx가 xy 교점이 인수 정리를 써야죠. 인수를 갖게 되니까. 자, fx와 xy 교점이 x는 0에서 접하고 있고, 그래서 제곱이 될 거고 2에서 만나고 4에서 만나요. 잘릴 수도 있겠다. 다시 쓸게요. 되겠죠. 그래서 fx가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gx가 빨간색 함수다. 자, 2와 4 사이에서만 fx를 따라가고, 이거 그냥 봅시다. 2와 4 사이에서만 fx를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y는 x를 따라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g3, g-2 값을 결정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g3일 때는 자, f3과 같죠. f3과 같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여기 3 집어넣으면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3 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g-2 같은 경우는 g-2 같은 경우는 y는 x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를 구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경우 g3분의 g-2 요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3분의 1 이 하나 결정이 됐죠. 됐죠? 자, 요 첫 번째 경우는 계산을 다 했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경우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아까 전에 저희가 0,0에서 접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방금 첫 번째 경우가 위로 접할 때를 확인을 했죠. 그럼 이제 아래로 접할 때도 확인을 해야겠죠. 아래로 접한 경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아래로 접했을 때 일단 가조건에 의해서 2에서 미분 불가능하려면 x는 2에서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뚫으셔야 돼. 됐죠? 그리고 4참수가 최고차항 1인 개형이려면 이렇게 뚫고 나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야겠죠. 2에서는 무조건 뚫는 거고, 이렇게 생겨야만 4차함수 개형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조건 4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를 만족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거를 만족을 하려면 여기 교점이 마이너스 4여야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하고,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여기 4에서 크거나 같은 부분이 기함수, 이쪽에서만 기함수를 만족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갈아탈 때 딱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점에서 갈아타줘야 되겠죠. 요 점에서 이렇게 갈아타줘야 되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 4를 이렇게 y는 x를 따라가다가 여기서 2에서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아타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붉은색 함수로 결정이 난다. gx 이번이 두 번째 gx 형태가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fx 유출을 하면 되겠죠. fx 유출을 해봅시다. fx 유출을 했고,
수식만 잘 써내면 되겠네요.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고 들어가셔야 돼. 처음에 기준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풀리지 않습니다. 전혀. 자, 그러고 그래서 fx 수식 결정을 해보면 0에서 접하고 2랑 마이너스 4를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제곱에다가 x 빼기 2 그리고 x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x가 되겠죠. 요게 이제 fx와 x의 교점으로 만든 인수정리로 만든 수식이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g3을 또 구해봅시다.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g3을 구해보면은 자, g3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함수니까 g3이 일단 y는 x를 따라가네요. 2가 여기니까 3이 한 이쯤 있겠죠. 그래서 3이 되겠네요. y는 x를 따라가니까. 요거 g-2 같은 경우는 자, g-2 같은 경우 마이너스 4가 여기니까 요 fx를 따라가겠죠. 마이너스 2가 한 이쯤 있을 테니까. 그래서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게 된다. f-2가 된다. 그래서 f-1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4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2니까 마이너스 32 4에다가 1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0 맞죠?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4 오케이.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자, 이번에 두 번째 케이스에서 G3하고 G-2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구하라는 두 번째 G3분의 G-2 같은 경우는 자, G3이 3이고 G-2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요거 두 개를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작년 5월에 있었던 모의고사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읽을 때, 이 수식을 읽을 때, 저런 0분의 0꼴이라든지 이제 미분계수 형태의 수식을 읽을 때, 저걸 이제 수식적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그래프의 관점으로 그냥 같이 생각을 한다. 물론 이제 어떤 문제는 이 그래프 관점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수식적인 해석으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해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풀려면 둘 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둘 다 의심을 하다가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생각을 하다가 이 조건을 쭉 봤을 때 그래프 개형을 이제 유출을 해내야 되니까 그래프적인 관점에서 요 리미트 x는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깔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월 모의사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문제인데 작년에는 30번 문제가 아무래도 미적분 시험 범위가 모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등비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적이진 않다. 최근에 등비급수 문제가 평가원이나 수능 기준으로는 29번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 29번에서 케이스 분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케이스 분류긴 한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지 않은 케이스의 문제라서 좀 헷갈렸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는 학생들은 좀 헷갈려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게 규칙 잘 따져보면은 유추는 꽤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치하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 보면은 수열 A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고 수열 B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다음과 같은 수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Bn이라는 그래서 수열을 보면은 AN이라는 수열이 1보다 작아버리면 마이너스 1 진동하는 수열이 되고
이제 A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을 그냥 따라간다고 돼 있죠. 그러면 저 BN을 보고서 들 수 있는 생각은 일단 BN이 AN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AN이 등비수열인데 예를 들어서 AN의 공비를 봐야 되는데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경우에는 BN이라는 수열이 AN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AN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1, 1 하면서 진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BN이라는 수열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 R이 1보다 커버리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진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AN을 쭉 따라갈 수도 있는데 AN을 쭉 따라갈 리가 없겠죠. 그런 경우를 낸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붙는 게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첫 항이 1보다 작게 시작을 해서 공비가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AN을 따라간다. 뭐 7, 8 이렇게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BN 같은 경우는 이제 공비 범위에 따라서 규칙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비가 1이랑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공비가 1이면 등비수열이라고 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볼 수 있기는 한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것도 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게 첫 항이 1보다 커버리면 요것도 이제 R이 마이너스 1일 때 좀 봐줘야 되겠네요.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첫 항이 예를 들어 1보다 큰 숫자다라고 했을 때 뭐 3이라고 쳐볼까요? 예를 들어서 3으로 시작을 하면 자, AN을 따라가다가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항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은 1보다 작아버리기 때문에 이 위쪽을 따라가겠죠. 그럼 1이 될 거고 그 다음이 또 3이고 그 다음 또 1이 될 거고 3이고 1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항이 마이너스 수다 라고 하면은 AN 첫 항이 마이너스 수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여기를 따라가죠. 처음부터 여기를 따라가 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3을 따라가고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BN이 쭉 전개가 되겠죠.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는 요게 될 수도 있겠죠. 둘 중 하나가 될 확률이 높지만 보통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BN을 보고서 생각은 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가족권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b 3n 빼기 2 7b 3n 빼기 1 2b 3n n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위쪽 이 첫 번째 경우라고 치면은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수열이라 치면은 자, 요쪽 라인은 AN을 쭉 따라가면서 요 3하고 마이너스 7하고 2를 곱하는 형태를 계속 더하겠죠. 그러다가 문제가 여기인데 여기가 둘 중 하나예요. 연속된 세수의 합인데 연속된 세수의 합을 계속 더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요 연속된 세수라고 했을 때 둘 중 하나거든요. 마이너스 3 플러스 7 마이너스 2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던가 혹은 3 7 플러스 7 플러스 2 이렇게 따라가던가 이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에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BN이라는 수열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이 되는 수열이 돼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복이 돼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근데 이래버리면
수렴할 수가 없겠죠. 수렴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1을 계속 더하고 빼고 하면은 결국 진동을 하기 때문에 수렴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모순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 기울기가 아니라 등비 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경우는 안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공비가 예를 들어서 절대값 공비가 1보다 큰 경우를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요걸 따라가겠죠. AN을 따라가는데, 자 보시면 AN을 따라갈 때 요게 지금 공비가 절대값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는 이게 계속 커지겠죠. 그 숫자 자체가 절대값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일 거예요. 점점 계속 커질 거거든요. 숫자 자체가. 그래버리면 수렴이 안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은 여기가 AN이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서 써보면 여기가 이런 형태가 될 거거든요. 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자, 잘 보세요. 이런 형태가 될 텐데, AN이 지금 등비 수열이니까, 요거를 이제 3A에, 여기를 강조를 하자. A에 3N-2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공비 하나가 많은 거니까, A의 3N-2항보다 A의 3N-1항은 공비가 하나 많은 거니까, 공비가 하나 남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A의 3N 같은 경우 공비가 여기 두 항 차이니까 두 개가 남을 거고.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쭉 더했을 때 이게 발산을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0이 돼버리면,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0이 돼버리면은 이쪽 부분이 항상 3항을 계속 연속적으로 더했을 때 계속 0이거든요. 그러면 일정 숫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반복되는 숫자를 쭉 반복을 하다가 어느 순간 AN으로 돼버리면 계속 0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 0을 더하게 돼서 수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됐죠? 그래서 여기 0인 경우가 될 거고, 예를 들어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렇게 따라갈 텐데, 이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집어 넣었을 때 숫자가 계속 일정하게 커지죠? 커지거나 뭐 그럴 거예요. 굉장히 불규칙한 수열이 될 거고, 요건 아마 직접 해보시면 알 거야. 이게 뭐 제가 예시를 첫 항을 3으로 들었는데, 3하고 마이너스 3으로 들었는데, 다른 숫자로 일반화 시켜서 뭐 문자로 잡고서 요거를 전개를 해봐도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수식적으로 써보면 돼요. 그거는 이제 제가 뭐 이거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정답이 딱 됩니다. 요게 요 3 빼기 7R 플러스 2R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 딱 요 수렴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자, 요게 0이라고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R이 얼마나 나오냐, 2분의 1하고 3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3? 2분의 1하고 3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알겠지만은 2분의 1일 때는 여기 첫 번째 경우에서 안 된다고 우리가 성립을 이미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안 되시고 R이 3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AN의 공비는 3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봅시다. 나조건에서 B5의 제곱이 B4, B6 빼기 4분의 9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잘 아시겠지만 요 4분의 9를 딱 제외를 시켰을 때 요 부분이 그냥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인데, 이 등비수열이 안 됐다라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등비수열일 때 비해서 작아졌다는 얘기거든. B4 곱하기 B6이 더 작아졌대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R이 3이기 때문에 숫자가 점점 커진단 말이죠. 그쵸? 이 첫 항이 마이너스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숫자 자체는 점점 커지게 될 거야. 그때 예를 들어서 4분의 9보다 작으려면, 이 제곱한 거보다 작으려면 이 수가 더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B5 제곱보다. 원래는 완전히 등비수열이었을 때 요 B4, 5, 6이 B4, B5, B6이 A4,
A5, A6을 따라간다 그러면 A5의 제곱은 A4, A6과 같다를 따라갈 거예요. 자, 요걸 따라가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걸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9만큼, 4분의 9만큼 적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B사가 처음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반복을 하다가 갈아타졌다 라고 했을 때 더 작아질 수 있겠죠. 그럼 둘 중 B사나 B6 중에 1하고 마이너스 1이 있을 텐데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게 요 4쪽이 1보다 작아서 요걸 따라간다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4니까 1이 되겠지. 네. A사가 1보다 작아서 B사가 작고 그래서 A6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9를 해줘야 5항 제곱과 같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왜냐면 A4가 원래 1항보다 작았는데 이게 1이 돼버리면 더 커진 거죠. 원래 A4보다 B사가 더 커진 거니까. 여기 B사가 더 크다. B사가 더 커진 거니까 이 B4가 돼버렸을 때는 요 B4 곱하기 B6이 좀 더 커졌겠죠. 거기서 4분의 9를 뺀 게 B5의 제곱, A5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맞겠지. 그래서 4항이 1이 되셔야 됩니다. 원래는 1보다 작을 테지만. 이해됐죠? 저만 이해했나? 혹시? 일단 봅시다. 다시 잘 설명을 해보면 4항이 예를 들어서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A4 곱하기 A6이 A5랑 같다고 했을 때 원래는 A4가 1보다 작았을 거야. 됐죠? 근데 예를 들어 1이 돼버리면은 A4, A6이 더 커지게 되겠지. 원래 1보다 A4가 작았었는데 A4가 B4 입장에서는 1이 돼버린 거니까. 그래 버리면은 A5보다 A4 곱하기 A6이 커지니까 빼줘야 같아지겠죠. 빼줘야. 됐죠? 뭐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안 되면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보셔도 되긴 하거든. 근데 사실 뭐 이 계산을 다 하기에는 좀 이렇게 논리를 풀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4항이 1이 되고 나머지 B5는 A5가 같고 B6은 A6과 딱 같으면은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대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B5 제곱은 자, B사가 1이니까 B6이 되겠죠. B6은 근데 3 곱하기 5가 되겠죠. 3 곱하기 B5가 되겠지. 3 곱하기 B5. 그래서 3 곱하기 B5 빼기 4분의 9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봅시다. B5 제곱 4배 빼기 12 B5 플러스 9는 0.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입니까? 2, 3? 2, 3 하면 되네요. 그래서 B5가 2분의 3이죠. B5가 2분의 3이 됩니다. B5가 2분의 3이니까 이게 A5랑 같죠? A5랑 같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A3이죠. A3이면은 공비가 3이니까 3을 두 번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1을 곱해주면은 6분의 1이 된다. 그래서 90A3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5가 될 거예요. 이렇게 풀린다. 그래서 작년 30번 문제인데 이 케이스 분류 문제가 요즘 등비 수열에서 많이 나오는데 풀 때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 이게 지금 무슨 해설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저는 이걸 풀 때 실제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차근차근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머리를 믿고 너무 계산으로만 달려들려고 하면은 그 실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써놓을 때 좀 정리를 해서 써서 잘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차근차근 모순되는 걸 걸러내서 답에 접근을 하는 게 실수를 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마 시험 때도 덜 헷갈릴 거예요. 이게 시간 재고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5월달 모의고사 대비를 해서 작년 거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수능 문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번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찾아내기가 차분하게 정리를 안 하는 친구였으면 찾기 힘들었을 것 같지만 논리를 전개를 할 때 정리를 해서 논리 전개를 하는 연습을 한 친구들이면 모순되는 걸 걸러내고 답에 접근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가조건 해석을 잘 하기만 했으면 나조건은 사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월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5월 모의고사인데 잘 보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